반갑습니다. 저는 황일아라고 하고요. 현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상담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런 소개보다는 한진투쟁에서 지도연님 밥 올리던 사람으로 얘기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고민이 조금 많았었어요. 사실 한진투쟁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컸고 뭐 그런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처음 309일 동안 지도연님이나 85크레인 사수대들의 식사 올리고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저의 이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정규직으로 살았던 경험, 그리고 해고, 그리고 복직투쟁을 했던 저의 모습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88만 원 세대들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 청춘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진투쟁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다들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뭐 힘들진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309일 동안 전혀 안 힘들었다고 하면 아마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힘들고 뭐 때론 짜증나기도 하고 무섭고 그리고 갈등이 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309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의 그런 일상의 시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버틸 수밖에 없었던 제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도연님에 대한 뭐 개인적인 믿음이나 신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쌍용차 투쟁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뭐 미안함들, 후회 같은 것들을 이제 한진에서만큼은 되풀이하지 말자는 제 개인적인 다짐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가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 부족한 느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텼지?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리 걱정하지 말자, 앞서서 예단하지 말자. 사실 그때는 이제 하루하루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버거웠던 시간들이었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결심할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걱정이나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들은 한번 하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고 결국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운신의 폭을 좀 좁힌다든지 그럼 스스로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한진 싸움을 하는 동안에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저도 아마 못 버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끝까지 남아있어 줄까? 혹시라도 지도연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쩔까? 우리 싸움이 지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 같은 것들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제자리에서 그날그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냥 가장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멍 때린다고 하죠. 제가 혼자 있을 땐 진짜 멍하게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생각을 안 하려고 했고 근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지도연님이 무사히 내려오셔가지고 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꿈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간절한 꿈이고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했던 건 지도연님을 제대로 살려야겠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연님이 스스로 결단하고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정리해고를 해결하고 나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사나 물리력을 위해서 내려오시면 전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지도연님.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지도연님이 크레인에 올라가셨던 무렵에 주변에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미리 알고 있었냐? 왜 안 말렸냐? 그런 걸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해도 지도연님 못 말렸을 것 같은 게 물론 제가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도연님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셨을지 그만큼 지도연님한테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지도연님을 살리는 길이 한진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가 희망버스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2차, 3차, 5차까지 이어지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혹시라도 한진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싸움이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2008년 여름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소고기 촛불 집회가 이제 보통 이제 기존의 민주노총에서 해왔던 집회의 좀 틀을 벗어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자발적인 대중들이 모여서 정말 그 대중들의 창조성, 역동성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무슨 축제의 공간으로 착각할 만큼 그만큼 우리들만의 그냥 해방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소고기를 막지 못했다, 우리가 패배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다는 분들을 제가 좀 덜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결과만을 놓고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냈던 점, 그리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했던 게 아니라 저항했던 점, 그리고 대중들이 어쨌든 모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결집된 대중들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작년 한진투쟁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희망버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희망버스로 인해서 한진 정리해고 사태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희망버스는 50이 넘은 여성 노동자가 크레인 농성을 한다는 좀 애틋함으로 희망버스가 시작됐다고 하면, 근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모여든 대중들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문제로 그걸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걸 알아갔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진 희망버스가 5차례 이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은 한진 정리해고 문제뿐만 아니고 구미 KC라든지 재능, 그다음에 유성, 전북버스, 그다음에 쌍차같이 전국의 수많은 투쟁 사업장의 이야기들을 했고 또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정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이런 이유들을 봐서라도 정리해고를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싸움이 실패한 게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좀 감히 했었고요. 그 기억들이나 그때 그런 경험들이 의식 속에 남아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겐 작은 꿈이 있어. 그대 여린 가슴에 들어가. 그대 지치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려 해.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대 행복할 때, 때론 그 사랑이 너무 아파 눈물 칠 때. 저는 사실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민이 깊거나 그래서 사회 참여 활동이 되게 활발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이 좀 좋지가 않아서 학기 중이나 방학 때도 늘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장학금이라도 타야 되니까 동아리 활동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거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과도한 호의를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거나 다가가는 일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타인의 경계가 너무 분명한,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어쨌든 부산 지하철 매표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되고 1년 가까이 투쟁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그 20몇 년간의 황일아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봐왔던 사회에 대한 모순, 그런 사회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됐던 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해고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이제 피켓을 들 때도 너무 부끄러워서 피켓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들고 있고,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도 너무 싫고, 집회할 때도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냥 조용히 왔다 가고 조용히 가고, 진짜 그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이에 제가 많이 변했던 거죠.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마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비가 오면 천막이 새지 않는지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을 싸와서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저녁에 촛불문화제 하면 같이 오셔서 매일 결합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고마우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처음엔 솔직히 그분들한테도
이 사람들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나야 이 싸움이 잘 되면 나는 복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후에 그 생각이 진짜 얼마나 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알고 나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투쟁하면서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그런 고마움들을 꼭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분들한테 되돌려줄 수 없으면 저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받았던 걸 꼭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들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 1년간의 시간이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느 편에 서는 게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도 알게 됐고 내가 하나 주면 내가 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없는 와중에도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게 그런 마음들을 배워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많이 변했고 그 변한 모습이 현재는 만족하고 자랑스럽다는 건 것 같고요. 욕심이 있다면 제가 변했듯이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저도 하나의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요. 당장 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질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디게 변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쭉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어쨌든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준다고 하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역할이나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희망이 가지는 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